그리고 저는 뭐 이게 오늘 취지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반정 반핵 투쟁의 현재적 해석 아니면 현재적 개성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다시 이제 말하면 보존하자 뭐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뭐 그 이야기를 쭉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이나 뭐 그런 것도 곁들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데 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주제로 저는 이제 반전 반핵 투쟁의 현재적인 해석, 개성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반전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미국이 군대를 남쪽에 주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들어와 있고, 이 상황은 이 대립하는 분단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투쟁하자.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북쪽은 핵이 없는데 남쪽은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핵무기에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점에서 이제 반전 반핵 투쟁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거친 구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세웠지만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반전 반핵 문제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남쪽의 핵은 그 이후에 이제 1991년이던가요? 이제 철수가 됐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상당히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 뭐 그런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 북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5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고 해서 사실상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반전 반핵 투쟁의 정신을 개성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핵무장한 북에서 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986년의 반전 반핵 투쟁은 핵을 가진 주한미군 그리고 남쪽의 군대가 오히려 이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았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핵을 가진 북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80년대 투쟁을 박제화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정신을 개성을 해서 현재 반전 반핵 투쟁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전 반핵 투쟁을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반전 투쟁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반핵은 거의 물 건너가 버린 상황 아닌가. 다시 말해서 북의 핵무기를 없애는 투쟁은 불가능하고, 구호를 내세워서 투쟁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강대국이 압력을 넣어서 해도 되지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보는 건 시도를 좀 했다가 지금 시도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으로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 군사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86년 반전 반핵 투쟁의 반핵은 북에 핵이 없으니까 남쪽에도 핵을 없애서 말하면 군사력 균형을 맞추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반핵으로서는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군사력 균형을 맞추어서 전쟁을 막는 이런 투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반전 투쟁은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영속적 가치를 가진다고 봐요. 근데 반핵은 상황에 따라서는 반핵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핵무장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제 판단이고,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점을 좀 반정 반핵 투쟁의 현재적 재해석과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는 데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누구든지 주어진 조건에서 인식적인 한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투쟁한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눈이나 시각,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당시 그러니까 86년 투쟁을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한 복구해서 보존하면서, 또한 그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개선하는 것, 이런 게 또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요즘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하는, 이제 한 거의 2시간 된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김근식 교수랑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겠네. 어제 그 JTBC에 김근식이 나왔는데, 이제 이쪽 편에는 뭐 핵무장 또는 해구산, 그리고 이제 근식이는 뭐 정확히 봤나 어제? 못 봤어요. 근식이는 이제 구제적인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고, 어쨌든 현재적인 거는 뭐 지금 사실 뭐 부학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학생운동 어떤 세력들이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생각을 정리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나는 뭐 박 교수가 그 무슨 생각을 하든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안고 산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생활에 매몰돼 사는데 대단한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 투쟁이 뭐 말대로 그런 한계는 있었겠지만은 그 방향성에서 또 나름대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정당했고, 또 또 정말 순수하고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중앙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9학년 중앙위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세진이 재호가 했던 게 사실은 역사에 더 남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거는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도,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항상 안타깝고, 또 동시에 어떨 때는 또 뭐 살다 보면 뭐 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왜냐면 우리도 뭐 그 당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쨌거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뜻을 기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또 아카이브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수고가 많고 어쨌든 이렇게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 30주년에 이렇게 남겨서 기록을 보존을 하면은 하나의 이제 좀 큰 세월에서는 좀 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대에 그 질풍노도의 청년이 있었죠 그 시기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 청춘들의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그냥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애정 또 뭐 민주주의든 뭐 통일이든 현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뭐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없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측은지심 또 가진 자 조금은 사회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헌신하고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책무감 이런 게 훨씬 더 컸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밑바탕 가장 근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유, 정의, 뭐 평화, 뭐 평등 이런 가치들에 그냥 막 특별히 뭐 거부감 없이 막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것이 정확했냐, 정확하지 않았냐, 뭐 맞았냐, 옳았냐는 사실은 그 시기 속에서 맞았던 게 지금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고 그 수단과 방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 그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옳았다 글렀다 이거를 단정하는 거는 좀 섣부른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반전반의 평화옹호투쟁위원회 이 이름 붙이는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로는 평화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좀 약간 개량적이다라는 식의 이런 관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진지한 논란을 벌일 때 예를 들어서 뭐 반전반의 반미구국투쟁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민주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정부냐 왜 민족자주정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보편적인 개념을 많이 정립시켰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말한 대로 평화라든지 또는 뭐 자주 민주도 좀 정확하게 그전엔 계량적으로 민주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계량주의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편적 가치로 정립시켰던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바탕 속에 어쨌든 우리의 청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재호 김세진도 마찬가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그렇게 어쨌든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뭐 아까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체제 평화로 가는 길 또는 뭐 좀 더 많은 자유와 뭐 인권 정의로 가는 길이 어떤 부분이 더 전술적으로 또 올바른가 그런가는 또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재호와 세진이가 했던 그러니까 반전반의 투쟁이 결국은 뭐 한반도의 평화 또는 뭐 나가서 동북아 평화 이런 세계 평화를 향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 시대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수고했습니다. 이 3명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이 중앙회로 이렇게 좀 시험치 않습니다. 어쨌든 수고했고 뭐 하여튼 이게 뭐 더 좋은 그런 아카이브가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죠.